하얀 치아였던 것 같은데 어느 날 사진에서만 유독 누렇게 뜨는 순간이 있죠. 그때부터 웃을 때 입술이 먼저 조심스러워집니다. 미백은 겁주기보다 방향 잡기가 먼저입니다. 시린이 걱정도 돈 걱정도 같이 오지만 오늘은 현실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지금부터 미백 치약 선택 기준과 집에서 바로 돌릴 수 있는 루틴을 끝까지 책임지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공포만 주지 않고 곧 해결 루틴도 드릴게요. 해결 방법은 전용 미백 치약으로 양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백은 한 번의 번쩍이 아니라 매일의 잔먼지를 털어내는 생활 습관에 더 가깝거든요. 그리고 후기가 좋다고 알려진 미백 치약 5개를 직접 써보고 제가 정한 기준으로 하나씩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선택 기준과 결론을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개를 비교하면 의외로 답이 단순해집니다. 어떤 제품이 더 화끈하냐가 아니라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하면서 톤이 정돈되는 포인트가 있느냐로 갈리더라고요. 그 포인트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첫 번째가 SQ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입니다. 좋습니다. 후기가 좋은 5개 중에서도 오늘은 첫 단추인 SQ제약부터 잡고 가겠습니다. 결론부터 한 줄로 말씀드리면 미백은 화끈함이 아니라 꾸준히 갈 수 있는 설계가 답이고 그 설계를 SQ제약이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기준, 매일 써도 부담이 덜한지, 톤 정돈을 기대할 만한 안내가 있는지, 그리고 신뢰와 비용 감각이 납득되는지, 이 관점에서 SQ제약의 장점과 단점, 후기 포인트를 짚고 바로 SQ제약 하야타 미백 치약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 제품이 주는 첫 인상은요. 제약회사가 만들었다는 느낌의 묵직한 신뢰감이 있습니다. 화장품 회사의 향과 패키지 감성으로 승부하는 쪽이라기보다 구강 케어를 약처럼 다루려는 태도에 가까운 인상이었어요. 이건 성분표를 다 읽기 전에 먼저 오는 감정이라서 처음 잡았을 때부터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그리고 안내를 보면 식약처 즉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치아 미백 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이라고 소개되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한 줄이 사람 마음을 꽤 잡아당기죠. 다만 여기서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체감은 개인차가 있을 수 있고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같은 정도를 약속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기준점 하나는 확실히 세워주는 안내입니다. 또 하나는 유명해진 이유가 있어요. 치과에서 치아 미백을 할 때 사용하는 성분과 동일한 성분이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하는 루틴인데도 왠지 치과 문 앞까지 다가간 느낌을 주거든요. 물론 이것도 치료나 완치 같은 확정 표현으로 말할 수는 없고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단점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바구니에 담는 순간 나머지 4개와 나란히 두고 보면 1,000원에서 3,000원 정도 더 비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의 간격이요. 크게 차이 안 나겠지 싶다가도 매달 사는 생활품목이라 손이 잠깐 멈춥니다. 하지만 그 멈춤이 오히려 기준을 세우게도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걸 사는가? 이 질문이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이 바뀌는 지점이 있습니다. 치과 미백 치료는 비용 부담이 크고 평균 66만 7천 원 정도가 언급된다고 하잖아요. 한번 결제하려면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셀프 미백 루틴을 찾게 되시고 그 루틴의 중심에 이런 전용 미백 치약이 들어옵니다. 한 번에 확 바꾸겠다는 욕심보다 매일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이죠. 이제 후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에서 올라온 후기를 쭉 훑어보면서 공통으로 반복되는 표현을 골랐습니다. 문장을 그대로 옮기기보다 말하듯이 핵심만 다시 들려드릴게요. 민트향이 상쾌하다. 아침에 입을 열자마자 기분이 달라요. 거품이 부드럽다. 잇몸이 예민한 날에도 부담이 덜했어요. 양치하고 나면 개운하다. 구취가 덜한 느낌이다. 자극적이지 않다. 미백 치약 처음인데 만족했다. 커피와 담배로 칙칙한 느낌이었는데 톤업이 조금씩 되는 것 같다. 포장이 예쁘다. 세면대에 올려두면 손이 먼저 가요. 리뷰가 좋아서 샀는데 만족했다. 그래서 지인에게 추천했다. 치과 미백이 부담돼서 셀프 미백 루틴으로 쓰기 편하다. 예전보다 깨끗해진 것 같아 꾸준히 쓰려 한다.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SQ제약이든 나머지 4개든 결국 오래가는 사람은 제품보다 루틴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착색은 사건이 아니라 누적이거든요. 오늘 커피 한 잔이 내일의 누런 치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커피 한 잔 뒤에 아무것도 안 하는 습관이 치아 표면에 얇은 필름처럼 쌓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리창에 먼지가 한번 내려앉으면 안 보이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면 햇빛에서 갑자기 티가 나잖아요. 치아도 똑같습니다. 사진 찍을 때요, 괜히 웃는 게 어색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전엔 치아가 배경이었는데 어느 순간 치아가 전면으로 튀어나와요. 조명 아래에서 더 누렇게 보입니다. 특히 노란 조명, 따뜻한 조명, 그 조명 앞에서는 착색이 더 선명해 보이죠. 그리고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서 자신감이 조용히 깎입니다. 말은 안 해도요. 웃음이 줄면 대화도 줄고 대화가 줄면 표정도 굳습니다.
미백을 방치하면 결국 표정이 먼저 손해를 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치아가 게으르거나 내가 관리를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착색은 생활의 흔적이니까요. 커피, 차, 와인, 카레, 초콜릿 같은 음식은 색소가 강합니다. 그 색소가 치아 표면의 미세한 틈과 침이 만들어 놓은 얇은 막에 달라붙으면서 톤이 흐려져요. 거기에 담배처럼 색이 진한 습관이 더해지면 속도가 빨라질 수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밤입니다. 밤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마르고 그때 남아있는 색소와 플라그가 더 쉽게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 루틴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타이밍에서 놓치세요. 가장 아까운 순간이 언제냐면 착색 음식을 먹고 나서 바로 물 한 모금도 안 하고 입안을 말려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때 색소가 눌러앉습니다. 반대로 그 순간에 물로 한번 헹궈주면 완벽하진 않아도 눌러앉는 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딱 10초만 투자해도요. 이게 쌓이면 한 달 뒤 거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루틴은 아주 단순합니다. 커피를 마셨다면 물로 한번 헹구세요. 차를 마셨다면 물로 한번 헹구세요. 와인, 카레, 초콜릿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치를 못하는 자리라면 물로 입안을 크게 굴리듯 헹구는 것만으로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미가 강한 음료를 드셨다면 바로 세게 닦기보다는 물로 헹군 뒤 잠깐 텀을 두고 부드럽게 닦는 게 편안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마다 치아가 느끼는 민감도가 다르니까요. 두 번째는 빨대입니다. 어른이 빨대를 쓰면 좀 민망하다고요. 그런데 웃을 때 민망한 게 더 싫으시잖아요. 빨대는 치아 앞면과 색소의 접촉 시간을 줄여주는 편한 도구입니다. 특히 아이스커피, 아이스티처럼 자주 마시는 음료라면 더 체감이 오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빨대는 생각보다 멋집니다. 내 치아를 내가 지키는 사람의 티가 나거든요. 세 번째는 힘을 빼는 양치입니다. 미백은 세게 문지르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얘지려고 흰색을 긁어내는 게 아니라 착색이 붙을 틈을 줄이고 붙은 것을 천천히 떼어내는 방향입니다. 칫솔을 꽉 쥐고 팔로 밀어버리면 치아도 잇몸도 먼저 지칩니다. 손목 힘을 빼고 작은 원을 그리듯 치아와 잇몸 경계는 특히 더 부드럽게 가셔야 합니다. 하얀색은 힘이 아니라 시간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 흔한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치아가 누렇다고 느끼면 더 세게, 더 오래, 더 자주 문지르려는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과격한 양치는 미백의 지름길이 아니라 예민함의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흰색을 만들겠다고 표면을 괴롭히면 치아가 먼저 아프다고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또 요즘은 레몬으로 문지르면 된다. 소금이나 베이킹소다로 문지르면 된다. 이런 이야기도 종종 보이는데요. 산이 강하거나 입자가 거친 방식은 순간적인 느낌은 줄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하는 루틴은 과감함보다 안전함이 이깁니다. 양치 횟수와 시간 감각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한 번을 5분 하는 것보다 아침과 밤을 지키는 게 낫습니다. 가능하면 식사 후에도 해주시면 좋고요. 너무 짧게 끝내지 마시고 최소 2분은 입안 전체를 한 바퀴 돌린다는 감각으로 가져가세요. 앞니만 급히 닦고 끝내면 옆과 안쪽은 착색 창고가 됩니다. 거울로 한 번만 체크해 보세요. 바깥은 하얀데 안쪽이 누렇다면 그건 관리가 못해서가 아니라 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칫솔도 체크해 주세요. 칫솔모가 벌어져 있으면 같은 시간에 닦아도 닿는 면적이 달라지고 결국 닦는 시간만 늘고 효과는 줄어듭니다. 칫솔은 새 것일수록 힘을 덜 줘도 잘 닦여서 오히려 잇몸이 편합니다. 이 작은 장비 하나가 루틴의 체감치를 바꿉니다. 여기서 전용 미백 치약은 언제 쓰느냐가 포인트입니다. 무작정 매일 3개, 오래, 이것만 하면 좋아진다. 이렇게 가면 오히려 예민함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합니다. 일정 기간 집중해서 쓰되 중간에 쉬어가는 날을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2주 정도는 루틴으로 써보고 그 다음 며칠은 자극이 덜한 방식으로 쉬어가며 반응을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저녁 한 번만으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익숙해지고 예민함이 없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늘리시는 식으로요. 다시 말하지만 개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아 미백은 치아만 닦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같이 써주셔야 해요. 치아 사이가 어두우면 전체 톤이 어둡게 보입니다. 혀 클리너도 꼭 추천드립니다. 혀 표면에 남는 설태가 입냄새의 한 축이 될 수 있고 양치 후 개운함을 깎아먹거든요. 개운함이 덜하면 결국 양치가 짧아지고 짧아지면 착색은 더 남습니다. 악순환이죠. 반대로 혀까지 정리되면 민트향이 상쾌하다 라는 말이 그냥 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루 컨디션의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착색 예방에서 의외로 강력한 건 물입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입안이 덜 마르고 침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침은 치아 표면을 씻어주는 자연 세척제 같은 역할을 하니까요. 커피로 시작한 하루를 물로 마무리하는 습관 별거 아닌데 지속되면 차이가 납니다. 물 한 모금은 아주 조용한 미백입니다.
여기까지 해도 어떤 분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나는 루틴을 지켰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 그럴 수 있습니다. 착색이 아니라 치아 자체의 색이 원래 어두운 경우도 있고, 예전에 약 복용이나 외상, 충치 같은 문제로 색이 달라져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집 루틴만으로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상태 확인을 먼저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양치할 때 시린이가 올라온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 통증이 있다, 이런 신호가 있다면 속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치과 상담을 권고드립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 진단이 아니다. 라는 말도 꼭 드려야 해요. 증상이 심하면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책임 회피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내 치아는 내가 제일 오래 써야 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하나만 잡고 가실까요? 미백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조용한 꾸준함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치아 색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내일 당장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물로 헹구고, 오늘 힘 빼서 닦고, 오늘 이분을 지키고, 오늘 치실을 한 번 더 하고, 오늘 전용 미백 치약을 내 루틴의 중심에 두면 톤은 어느 순간 정돈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이 오면요, 사진 찍을 때 입술이 먼저 닫히지 않습니다. 조명 아래에서도 웃는 게 덜 불안해집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돌아옵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미백입니다.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커피 한 잔 뒤 물로 헹구기. 이 작은 시작이 루틴을 굴러가게 만듭니다.